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에서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수는 지난달 72명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보다 80%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수로 봤을 때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등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화요일 모닝와이드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정부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역 현안을 놓고 큰 갈등을 빚은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주 도심철도가 그만큼 지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핵심 현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즉각 가동하라!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수도권 위주의 철도 사업을 반영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외면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충청 메가시티 성공 구축도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빼고 기존의 충북선을 고집한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강력히 분노한다. 비대위는 집회를 마치고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 앞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 시의원 39명이 차례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국가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꼭 기필코 쟁취하겠습니다. 비대위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고 청주 도심통과 반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의 비대위 참여를 늘리고 홍보와 대규모 집회, 삭발과 단식까지 불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이제 겨우 2만 명을 넘길 정도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더딘 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를 정부와 정치권이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만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균형 발전이란 대의 명분을 앞세운 비대위의 총력 대응이 만족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경찰이 투기 행위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 한 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 투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충청북도 발표가 있은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주 금요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과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와 복수의 민간 개발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을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충북개발공사의 고위직 간부인 A씨의 경우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달 말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충청북도 내부 조사 결과 발표와 다른 것입니다. 차명 거래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고 이번에 그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라든지 이제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는 조사,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내역을 맞춰볼 수 있는데 그 차명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수사하기는 힘들죠. 차명 거래 조사에 구멍이 뚫리면서 조사 범위만 무작정 넓힐 게 아니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필지에 대한 핀셋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명이나 또 직계가 아닌 친인척으로 투기를 한 경우, 그리고 산단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조사로 밝힐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은 조만간 A씨와 민간 개발업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증평군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지는 증평 초중 일반 산업단지와 도안 2 농공단지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가족, 퇴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꼭 필요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그렇습니다. 현재 충북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새 병상 가동률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40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충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해 30억 원 가까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 시설이 없었을 때는 충북의 중증 외상 환자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북이 4년간 유치에 공을 들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상 가동률이 2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지만 20병상 대부분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 유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역의 외상센터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설 구급 업체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심한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이동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홍보 부족과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20%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만큼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제천 평택 고속도로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심각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당시 부상자 모두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왜 헬리콥터는 뜨지 않았을까요? 충북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앞두고 차량들이 밀려 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 차량을 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차량들이 부서지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로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도로공사가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19 구조 헬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헬리콥터 출동은 없었고 부상자는 구급차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충북 권역외상센터는 왜 배제됐을까? 이송거리 때문으로 보이지만 헬리콥터가 출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정 사고의 특징이 있어요. 화물차 사고. 화물차 사고는 외상이 안 보이고 현장에서 봤을 때 큰 치료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셔도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화물차 사고는 무조건 중증 외상 전문센터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 때문에 구조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마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를 어느 병원에 어떤 이송수단으로 보낼지는 119 구조대의 판단과 권한입니다. 다만 최단거리보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만큼 지역에 힘들게 유치한 외상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환인데 손 씻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2급 감염병인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주당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 A형 간염 발병률이 높습니다. 충북의 올해 A형 간염 환자는 76명으로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으로 발열과 소화불량, 심하면 전신통을 동반한 다양한 증상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거나 보균자로부터 감염되는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인 만큼 손 씻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손잡이나 대중교통 이용한 손잡이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이 손 씻기를 안 했을 때 입으로 그 손에 들어가거나 그 음식을 만졌을 때 그 음식을 먹어서 전염되기 때문에 A형 간염은 매년 3, 40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3, 40대가 1240여 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자연 면역이 2012년생부터는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3, 40대가 취약 연령대가 된 겁니다.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린 시절에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A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A형 간염이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인 만큼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